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갑니다. 짜짜짜짠, 짜짜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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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짠. 잠깐만. 꼴절이 안 났었네. 자, 그래서 뭐 부정적분에 관련된 거는 간단하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속도 가속도. 이거 어차피 정적분 활용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제일 쉬운 파트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할게요. 자, 참고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스타트가 다릅니다. 다만 둘이 똑같다라는 게 증명되면서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이름을 적분이라고 통일시킨 것 뿐이에요. 자,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죠. 뭐가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 그래서 원래 정의는 뭐냐? 그냥 미분의 반대 연산이다. 그죠? 이게 그냥 끝이죠. 자, 그래서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fx라는 애가 있다고 친다면은 얘를 미분했을 때 f'x라고 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다고 친다면 얘는 보통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라고 해서 C. 왜냐면 어차피 상수는 미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적분할 때는 그쵸?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짬뽕해 가지고 요런 내용이 생기잖아요. fx를 미분해 놓고 다시 적분을 한다. 그럼 얘는 f'x dx가 되니까 그냥 fx 플러스 c. 그래서 상수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이 나중에 들어간다면 얘는 부정적분이 먼저 들어가서 라지 fx 플러스 c에다가 미분이 들어가주면 이제 스몰 fx. 그래서 원래 거 그냥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수학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진 않잖아요. 가는 게 되면 오는 게 되잖아요. 얘만 안 되죠. 부정적분만 원래 걸로 못 돌아오죠. 딴 건 다 그대로 돌아오는데 부정적분은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적분상수 C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그냥 정에 관련된 한 가지 그냥 풀 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미분과 적분의 어떤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성질에 관련된 거. 그렇죠. 뭐 성질은 어려울 건 없죠. 왜? 일단 상수가 껴있다. 그럼 얘는 상수 빼고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항의 부정적분이면은 그냥 각각 따로 적분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나네요. 나머지는 아예 없죠. 왜? 곱셈 안 되고요. 나눗셈 안 되죠. 그쵸? 이 곱의 미분의 역연산이 아니다. 곱적분 같은 경우가 요게 요걸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곱미분할 때도 했지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적분이 미적분에 들어갑니다.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 지금 듣는 친구들은 내일 나가요. 아무튼 그건 다시 얘기하고요. 자, 아무튼 얘는 안 합니다. 요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 없어요. 없습니다. 정적분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레벨 2 문제 중에서 무난한 거 하나만 좀 잠깐 풀어볼게요. 다 쉽죠? 다 쉬워요. 자, 기본 문제를 빼버리고 그나마 조금 특이해 보이는 거 15번 한 번만 좀 봐볼게요. 15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재작년 9월 평가원에 이런 스타일이 처음 나와서 틀린 친구가 꽤 많았어요. 뭐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틀리진 않았는데 약간 좀 기초 연습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죠? 뭐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서 F1이 상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A 뭐 이렇게 잡아놔도 상관은 없으니까 저거 막 적분한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부정적분을 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f1x 제곱. 그쵸? f1은 그냥 상수일 뿐. 그쵸? 개수로 취급해서 내비두면 돼요. 당연히 적분상수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4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f1은 모르는 값이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f1이 2 빼기 f1 플러스 4. 그래서 2f1이 6이니까 f1이 3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 식이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fx가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 그죠? 그냥 요거였죠. 그래서 f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8이 16 빼기 12 플러스 4. 답은 그냥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이요. 이게 2024학년도면 2023년이잖아요. 2023년 9월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런 비슷한 문제들을 자꾸 또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거를 3차 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로 21번도 한 번만 잠깐 봐볼게요. 비슷해요, 그냥. 특별하진 않습니다. 앞에 걸 다 풀어볼게. 빠른다. 미안해. 이거 빠른다. 내가 안 해놨구나. 이거 잠깐만. 편집을 안 했네. 이거 이따가 빠른 정답 빨리 만들어서 줄게. 편집한다고 좀 까먹었어. 미안해. 이따 바로 해줄게.
자, 여기에서 눈치를 챌 만한 건 뭐냐면, 이거 등식. 요거는 지금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등식. 그럼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잠깐만. f'x면 어차피 다항함수죠. 이차함수예요. 거기다 x를 곱했어요. 좌변 놓고 봤을 때 지금 상수항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얘가 지금 빵이라는 거.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항등식이라서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부정적분하니까 2x세제곱 빼기 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얘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남은 것들을 구해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마이 플 1,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못 풀진 않아요. 근데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쵸, 뭐 맨날 얘기지만 한 4번 문제 이런 데 나왔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면 그죠? 시험 한 번 심장 덜컹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긴급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몇 번 좀 봐둬야 돼요. 나머지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빼놓고요. 참고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만약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3차라고 줬으니까 그냥 일반형에서 다 때려받고 그냥 계속 비교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이래도 절대 안 틀리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도저히 안 되면은 계속 비교예요. 일반형 때려받고 계속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23번 계속 비교 들어가는고요. 얘는 일단 빼고요. 얘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24번으로 갑시다. 이게 중요도가 되게 높아서 그래요. 24번 현재 교과서에도 계속 들어가는 류의 문제예요. 자, 부정적분상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f'x를 그냥 구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f'x는 xgx니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도 미분하면 f'x 빼기 g'x잖아요. 그래서 f'x 대신에 xgx 집어넣으면 xgx 빼기 g'x가 되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막상 집어넣는다고 칠 때, 그쵸? 요거를 미분해서 f'x는 xgx라고 해서, 여기 지금 f'x 빼기, g'x가 4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를 갖다가, 끼워서 집어넣으면은, xgx 빼기 g'x가 4x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데, 여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상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일반형 가지고 계수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G보다 1차 낮은데 XGX는 1차가 더 높구나. 그래서 3차가 여기서 나오니까 GX는 2차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GX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한 다음에 계수 비교로 들어가줘야 돼요. 생각보다 계수 비교 쓰는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엄청 많지는 않은데 꽤 있어요. 무시 못할 정도로.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미분을 한 거라서. 부정적분이 하면은 C가 붙지만 미분한 거라서. 됐죠? 적분하고 미분하면이 C가 붙지. 적분이 마지막에 되면 그때는 C가 생기는데 미분을 마지막에. 금방 만들어줄게. 응? 궁금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올 수 있어? 어떡해? 몇 시에 끝나지? 저녁 때? 응? 이번 주. 배가 오는 주. 바로 시작해? 응. 원래 시험 있었는데 당근을 바꾸고? 바꾸고? 이번 주 수요일은 그냥 가야 되는 거지? 수요일이 있는 거지? 아니에요. 수요일이 일단 진행하는데 못 오는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따로 줘. 토요일 날 낮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잠깐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2차일 수밖에 없구나. gx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그냥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곱했을 때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에 G'X 빼니까 마이너스 2AX 빼기 B. 자,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3차 A 값이 그냥 4로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2차가 없네요. 2차가 없네. B가 빵이네요. 그렇죠? B는 빵. 그리고 B는 빵이니까 1차. C에서 8 뺀 게 지금 2 나왔으니까 C가 10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GX 자체가 4x 제곱 플러스 10이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답이 어디 갔지? G1이 14. 14. 오케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좀 안 와닿는 게 있어요. 원래 요거를 나중에 들어갈까 하다가 잠깐만 얘기할게. 잠깐만. 자, 우리가 수열하고 함수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수열에서는 함수랑은 차이가 정역 차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얘는 자연수, 얘는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 뭐 가끔 자연수로 쓰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AN이라고 일반형을 쓰고 얘는 FX라고 쓰죠. X는 실수 전범위, N은 이제 내추럴 넘버, 그래서 자연수로 쓰고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등차 수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는 이제 1차 함수가 똑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썼다. 함수로 따지면 지수함수가 동급이죠. 그렇죠. 물론 얘는 밑이 음수가 못 들어가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합. 자, 수열의 합에서는 인테그랄이죠. 함수의 합에서는 수열의 합에서는 시그마죠. 함수의 합에서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 둘 다 그냥 S자예요. S자. 서메이션의 약자 S자예요. 그리스어 대문자 S에 대응하는 거. 얘는 그냥 진짜 그냥 S자. 그렇죠? 길게 쓴 거. 합이라는 뜻이에요. 얘도 합, 얘도 합. 그래서 나는 얘를 이산적인 것들의 합, 이산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연속적인 것들의 합, 연속합이라고 불러요. 연속합. 자, 근데 왜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했냐? 쟤는 부정적분이라서 사실 연속합이랑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근데 왜 기호를 똑같은 걸 놓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둘은 같은 거네 이러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호를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붙는 dx의 의미가 굉장히 좀 희미해요. 원래 정적분에서 dx는 뭐냐면 x의 미소 변화량, 이 변화량의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분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우리가 dx라는 기호를 쓰기는 하지만 이 dx는 변수 지정의 의미밖에 없어요. x에 대하여 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껍데기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애매해요. 근데 왜 쓴다고요? 정적분하고 똑같은 애라서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나중에 보면 정적분은 아예 그냥 합이 나오고요. 부정적분은 함수가 나오죠. 정적분은 값이 나오고 부정적분은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좀 도함수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정적분은 그냥 함수값 같은 느낌이고,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반대 같은 게 사실 정적분이고 좀 완전 다르긴 하지만 느낌상. 그 다음에 도함수가 약간 부정적분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괜찮아, 이게 별로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x제곱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얘를 미분을 먼저 했다고 칠게요. 그럼 2x가 나오죠. 자, 그럼 얘를 적분했다. 인테그랄, 적분한다라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얘 곱하기예요. 곱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얘는 그냥 x제곱이 되는데,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를 적분을 먼저 한다. 이거 원래 곱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써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나 가끔 안 쓸 수도 있어요. 하도 안 써버릇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미분한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X의 변화량분의 변화량. 무슨 변화량? 얘 통째로 변화량이에요.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이 전체가 얼마나 변하냐. 그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dx분의 d라고 쓰는 것 자체가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게 라이프니츠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말고 그냥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뉴턴식 표현 방법. 그쵸? 자, 아무튼 둘 다 같은 의미기는 한데 좀 혼용해서 씁니다. 프라임은 간단해서 좋고요. ddx는 복잡하지만 변수가 다변수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투에서는 ddx를 잘 안 써요. 프라임으로 쓰지. 왜? xy밖에 없잖아요. xy밖에. 근데 이제 변수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프라임으로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당장 미적분만 들어가도 이제 음함수 미분법 들어가면은 프라임으로 쓰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뭐 그래도 억지로 쓰긴 하는데 안 헷갈리려고.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어때요? 얘 미분하면 x제곱. 얘 미분하면 4. c는 상수. 이게 100이든 1000이든 많이든 상관없잖아요.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안 쫓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먼저 하면 변화가 없지만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면은 상수가 달라진다. 그죠?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지금 요 의미였어요. 요 의미. 그죠? 얘밖에 볼 게 없어서 그래요. 성질?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예. 별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정의상 얘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가지고 개수 비교만 잘 추구해 생각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기 참고로 얘기할게요. 일반형 집어넣을 때 되게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막 차수도 고민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적으로 30년 수능 역사상 일반형 집어넣는데 2차 빼고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형 넣어야겠다. 귀찮으면 그냥 2차 집어넣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3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해져요. 진짜로. 쓰잘데기 없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어떤 내용상 놓고 봤을 때 얘는 조금 계산이 불필요하게 과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요. 그럼 1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너무 쉬워서 안 내요. 너무 쉬워도 낼 수 있잖아. 너무 쉬워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차 집어넣으면 어차피 2차 계속 빵 나오니까 알아서 처리돼요. 그러니까 2차 집어넣으면 다 된다고요. 오케이? 3차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오케이? 일반형 모르겠으면 다 2차 때려박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함수 결정으로 잠깐 가봅시다. 자, 요거 지금 30번. 미안. 전형적이지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이에요. 자, 이걸로 우리는 F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상수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빠른 정답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쓰는구나. 오늘 조금 있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친구 있잖아요. 혜영 영이랑요. 그 팀장님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하셨고. 하셨어요? 하시고 네. 퇴근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약간 이미 다니던 학원 학비도 보내시고 일정을 좀 맞추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목일반 만들.
만들어지는데? 아깝네요. 네, 아, 팀장님이 전화 주셨는데 개별 들어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팀장님이 아예 그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걸었었는데 리스폰을 받으셨고 팀장님 전화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일단 얘 XY 관련된 관계식이 나와 있다. 함수끼리 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fx를 빼줍시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왔으니까 그 차이를 정의역의 변화량으로 나눠봅시다. 왜냐면 델타 y가 됐으니까. 그래서 y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 나오게 되네요. 그쵸? 자, 이때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거는 y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요거죠? 0이 아닌 경우에. 자, 그리고 리미트 y를 0으로 극한에 보내봅시다. 왜 보내는 거예요? 이변수가 싫어서 1변수로 만들려고. 그렇죠? 이래버리면은 얘는 f'x로 x변수 하나만 남잖아요. 자, 그러면 꼴 자체가 0분의 0꼴이어야 되죠? 얘는 무조건 0이에요. 얘가 0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y가 0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0으로 안 가면 극한이 존재 안 하는 거고, 이 극한이 존재 안 하면 이 극한이 존재 안 하는 거니까 도함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말하고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분 가능 함수니까 연속 함수겠죠. 그래서 당연히 F형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F형은 0이다 라고 바로 안 쓰고 한번 거쳐서 가죠. 왜? 불연속 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이 안 같은데 이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해도 작년 고3 친구들한테 모의고사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줬어요. 다 풀려보겠는데 다 틀렸어요. 전원이 다 틀렸어. 너무 가슴 아프지.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딱 요거. 그죠? 무조건 근본 있기 가야 돼요. 근본 있게. 극한이지. 맞아. 극한이 0으로 가야겠지. 근데 연속이니까 당연히 함수값도 0이겠지. 이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빠져도 이게 안 헷갈려요. 오케이? 전부 다 근본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y로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되죠.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 그 다음에 이건 약분하면 그냥 ex로 나오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어차피 f형은 0이니까 마이너스 0 빼기 f0. 그렇죠. 이게 지금 f'0이다.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3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구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적분에다 집어넣은 게 이제는 함수식까지 뽑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C는 얼마예요? 빵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왜냐면 위에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예 그냥 함수식이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식을 구했고요. 그래프는 1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중간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아까 테스트에 나왔었는데 저기 33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사실 이거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죠? 굳이 부정적분까지 다 쓰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인수 정리로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올려놓으면은 아예 콤마 사고 그죠. 그럼 얘는 마1이니까 마2일 때도 0 나오겠죠. 그치? 1대 1대 1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2일 때도 마 대칭 정까지 자, 그래서 얘는 fx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기 만약에 요거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질 때 그 비율적인 관계가 잘 안 보인다면은 아예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네모 박스 쳐놓고 4등분을 해주고 반토막 나눠서 여기 이렇게 찍고 그냥 연결해줘도 돼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다 1대1 대1대1로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어때요? 결국 네모 박스가 이렇게 생겼죠? 대칭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얘 지금 2네. 아이고 마이너스 2네. 그쵸? 이제 뭘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x축이니까 fx 자체를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잡는데 최고차 계수를 우리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를 집어넣을까? 마일 집어넣을까? 마일 집어넣을게요. 마일 집어넣으면은 1 마이 이상한데? 잠깐만. 실수. 미안. 마일 집어넣으면 1에다가 4이니까 A 값이 그냥 1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3 집어넣으면 5, 4, 20.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레벨 4로 좀 한번 가볼게요. 지금 37, 38, 39 이 세 문제가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급수가 떨어지는 게 38번이에요. 혼자 3점짜리 문제예요. 그쵸? 이게 엄청 어려워서 여기다 3점인데 레벨 4에다 집어넣는 거라기보다는 오답률이 굉장히 상당해요. 되게 많이 틀립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38번 요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38번 일단 개념상 제일 중요한 문제고 난이도상 제일 간단해요. 식이 짧게 나와가지고
자, 가족권에 나와 있는 이식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능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식이에요. 심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식입니다. 쟤를 딱 보고 뭐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일부러 뜸을 들이고 있어요. 아하하하하. 너무 빨리 말하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쟤는 일반용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뭔가 하나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관이.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 가족권에 있는 오른쪽 식이 그죠? 이게 곱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마스터해둬야 됩니다. 잘 있어? 이게 잘 돼? 네? 이게 잘 돼? 네. 아우 다행이야. 화이팅.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빠른 정답을 따로 줘서 미안. 자, 애타게 쳤던 빠른 정답이 완성됐어요. 자, 우리도 빠른 정답. 오호호호. 미안. 붙여놓지 못해서 우리도 붙여놓지 못했어요. 오케이, 차차차. 자, 그래서 이거를 마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양변을 적분을 한다면 좌변은 gx 플러스 c, 우변도 xfx c. 자, 근데 둘이 같은 시인지 다른 시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C1, C2로 잡을게요. 근데 어차피 C1, C2 둘 다 모르잖아요. 둘 다 모르니까 넘겨서 통합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어차피 모르는 상수니까. 그쵸? 그래서 적분상수 생각해야 돼요. 적분상수 안 썼는데도 답이 나오는데 얘는 답이 나오는 애라서 사실 문제는 없어요. 저 C값이 빵 나와요. 그쵸? 저거를 증명까지 사실 해줘야 돼요. 제가 0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원칙상은.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얘는 xfx 플러스 c로 봐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C 빼먹고 있으면은 C 없는 수가 없어요. C를 빼먹고 있으면 C를 빼먹으면
C가 없어져요. 미안해. 자, 아무튼 C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습관 들여야 돼요. 부정적분은 꼭 적분상수. 요것만 생각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81과 0으로 나온다. 그쵸? 아, 그럼 잠깐만 지금 저기다가 x를 하나 더 곱한 다음에 c를 더한 걸로 볼 수 있겠네. 근데 잠깐만 fx가 뭐지? 그쵸? 최고차 계수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와 있네요. 그쵸? 요거. 그래서 gx도 x 자꾸 엄한데 붙이지? 자,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라 얘는 어딘지 모르는 c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0과 알파 지점에서 접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이 지금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극소가 빵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c가 빵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극대가 8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81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는 나머지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그쵸? 너무 간단한 비율관계. 그쵸? 2분의 알파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f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g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2분의 알파 집어넣으면 4분의 알파 제곱 4분의 알파 16분의 알파 4제곱. 자, 요게 지금 81. 따라서 그냥 2분의 알파가 3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알파가 6이 됩니다. 그렇죠? 2분의 알파가 3이니까. 자, 그래서 gx식이 마저 마무리가 됐어요. x제곱 빼기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g3분의 알파니까 g2. 그래서 얘는 4랑 16 64.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레벨 5는 솔직히 하고 싶기는 했는데 미안해.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할 게 엄청 많아서. 자, 그러면은 정적분의 정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정적분은 부정적분과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싹 지우고 볼게요. 자, 정적분의 정의를 쓰라 그러면 나는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정적분은 기본적인 내용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시작이에요. 넓이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미적분이 아닌 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기초적인 논리구조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기초적인 논리구조. 자,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제 곡선이 끼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넓이를 구한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요. 감자. 그죠? 감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일일이 다 더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일단은 잘게 쪼개는 거를 조금만 더 간단한 걸로 나타내 볼게요. 자, 4면이 다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힘드니까 3면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일단 한번, 한 면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를 넓이 구하겠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할 수 있어도 나머지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X축에다 놓고 Y축에다가 한번 놔봅시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그대로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얘가 만약에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냐? 그냥 사각형 넓이를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없는 것보단 나은데 오차가 되게 많이 커요. 그쵸? 왜냐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2등분을 해봤어요. 2등분을 해서 뒤에 걸 높이로 해서 사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차가 이만큼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또 잘라요. 4등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뒤에 걸 높이를 잡았더니 오차가 또 이만큼 줄어드네. 자, 이제 재미가 붙어서 또 쪽이에요. 8등분. 또 높이 잡으니까 오차가 점점 줄어들구나.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무한등분하면은 똑같지 않겠냐 이거야. 수렴값이. 그게 논리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싹 다 더한 거에 극한을 더해요. 극한을 취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용이 돼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한참 잘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선분 같은 직사각형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야. 괜찮죠? 엄청 작은 직사각형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 x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fx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에다가 엄청 얇은 가로를 곱해요. 미소 변화량을 곱해요. dx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거의 선분 같은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x 이거 지금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높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수렴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수렴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지점의 함수값에다가 dx를 곱하면 거의 엄청 선분처럼 생긴 넓이가 나오잖아요. 걔를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싹 다 더하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그죠? 0부터 a까지. 얘가 정적분의 정의예요. 그렇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x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거를 무한등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무한등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n등분을 무한대하는 거예요. n등분을 무한대. 인간적으로 무한등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윗끝이 더 커야 플러스고요. 아래끝이 더 크면 이거 마이너스 나와요. 와, 근데 그걸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에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요런 경우에는 fx의 부정적분에다가 윗끝을 집어넣고 아래끝을 집어넣은 걸 빼면은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편의상 라지 fx 해놓고 0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증명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좀 배제가 돼 있어요. 배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적분에는 있어요. 미적분에는 있습니다. 설명해 줄까 말까?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볼까? 궁금하지? 아유, 궁금해라.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것만 좀 써볼게요. A부터 B까지 fx, dx를 싹 다 더한다면 얘는 라지 fx에다가 부정적분에다가 윗끝과 아래끝을 집어넣은 걸 빼준다. 부정적분이라면서 적분상수 왜 안 써요? 빼면 어차피 C가 사라지니까. 그죠? 위아래의 적분상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논리구조만 잠깐 볼게요. 왜냐면 이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인 내용상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근데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fx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요 fx에서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지점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를 S라고 쳐볼게요. 서피스 약자. 자, 그러면은 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양수인 상태라고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라는 함수를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변수는 별로 의미 없죠. 어차피 상수로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왜? x가 바뀜에 따라서 넓이는 계속 바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뭘 볼 거냐면은
아주 미수하게 조금 바꿔볼 거예요. 아주 미수하게. 얘 말고 위치를 잠깐만 좀 바꿔볼게요. 요거 말고 여기 말고 이렇게 잡을게요. 미안, 요게 좀 더 이쁘겠다. AX. 자, 이게 지금 SX라고 한번 쳐볼게요. 미안,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증분으로 보려고 해서 그래요. 자, 이쪽이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 넓이를 구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X 플러스 델타 X 라고 한다면 얘는 A부터 X 플러스 델타 X FDDT, 그쵸? 이렇게 저희가 될 거예요. X 똑같이 쓰면 좀 헷갈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SX 플러스 델타, 아니 델타 S라고 한번 쳐볼게요. 델타 S라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델타 S는 지금 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델타 X로 나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죠?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아예 그냥 증분 자체가 한없이 0에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없이 0에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ds, d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s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델타 s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델타 S 넓이는 정말 작게 나오면은 요거를 넓이로 가질 거예요. 그렇죠? 얘보다는 커요.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최소값보다는 무조건 최소값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보다는 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 전체에서 최대가 나오는 지점, 그 최대가 나오는 지점으로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라지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델타 x는 양수예요. 그래서 델타 x를 나눠봤어요. 그쵸? 이 식이 일단 나오게 되겠죠. 자, 똑같이 한번 극한을 취해볼게요. 델타 x가 빵으로 간다. 델타 x가 빵으로 간다. 델타 x가 빵으로 간다. 라고 쳐봅시다. 자, 얘 가운데는 지금 ds, dx 이렇게 나온다. 라고 봤어요. 자, 이 최소가 어떻게 돼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게 한없이 1로 온다라는 거죠. 쭉 올 거라서 x부터 델타 x는 진짜 여기 거의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수렴값이 어떻게 될까요? fx로 나와요. 괜찮아요? 지금 fx예요. x 지점의 함수값으로 수렴할 거라고. 왜냐면 구간 자체가 어차피 다 고안에서 놀기 때문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값도 fx로 나올 거고 요 값도 fx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다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최대든 최소든 다 그 안에서는 fx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둘 사이에 껴 있잖아요. 따라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S'x가 지금 fx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인테그랄 적분을 해봤어요. 그때 얘는 인테그랄 fx d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적분상수 왜 안 붙여요? 여기서 적분상수 한 번에 붙이려고. 그래서 얘는 fx 아니다.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sx 안에서도 봐봐요.
만약에 x값이 a라고 쳐봐요. 그 a부터 a까지 계산하는데 지금 뭐 딸랑 선분 하나 있잖아요. 이 넓이이 나와요? 안 나오죠? 얘가 빵이에요. 그렇죠? 얘가 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끌고 왔더니 얘가 지금 라지 fx 플러스 c라 그랬어요. a 집어넣으니까 빵 나와요. 라지 fa 플러스 c가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라지 fa구나. 얘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좀 내용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거는 부정적분의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될까요?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정적분에 대한 거를 수식을 아예 안 썼어요. 아예 그냥 지금 SX 같은 경우에는 미분만 이용해서 끌고 왔죠. 그리고 미분의 역연산인 부정적분만 썼어요. 부정적분만 써서 식을 정리했는데 그 부정적분식이 쟤랑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 적분상수 C마저도 A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C값이 마이너스 FA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적분은 부정적분 한 다음에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은 걸 빼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교육과정에서 설명 안 할까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라는 거지 뭐. 물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엄청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말할게 90% 이상의 학생들이 요거에 대한 느낌이 좀 별로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잘 설명하세요. 그냥 쓰게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오케이. 얘를 설명을 안 합니다. 얘를 설명을. 자, 그러면 내가 왜 설명했느냐? 뭔가 그 흐름은 이해가 돼요? 흐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흐름만. 그리고 중간중간 윗끝 아래끝 집어넣으면 똑같아. 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자, 싹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싹 다 잊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정적분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요한 정적분의 성질들을 이제 좀 봐줘야 될 텐데, 정적분의 성질. 자, 첫 번째는 뭐냐? 똑같아요. A부터 B까지 상수. 요거부터 할까? 하나짜리 관련된 거 할까? 그렇죠.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fx dx는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뒤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dx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왜 부호가 반대인지가 이유가 돼요. 왜냐면 dx는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걸 무한대로 나눴기 때문에 b-a를 무한대로 나눈 거라 b가 커야 양수예요. 그럼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증명하고 있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한번 봐봐. 진짜 부호 반대잖아. 그쵸? 이러면서 그냥 정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예 배제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1번 있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논리전개를.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A부터 B까지 fx, dx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거는 뭐냐면은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적분했다고 쳐봐요. 자, 근데 그거를 반토막 나눠서 얘랑 얘 따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부터 C까지 fx dx에 C부터 B까지 fx dx로 구간별로 좀 잘라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 수열에도 있잖아요. 뭐 n이 1부터 10까지 an이다. 그럼 뭐 얘는 n은 1부터 5까지 an에다가
n은 6부터 10까지 a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그냥 구간 찢어낸다라는 거야. 그럼 얘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이게 둘이 달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두 번 넣어버리니까. 근데 정적분은 똑같다고요. 왜? 실수기 때문에 선분 하나 중첩됐다고 넓이가 안 달라지죠. 그쵸? 선분은 넓이가 빵이기 때문에 얘는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구간 안에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ABC의 대소관계가 없어요. 와, 그럼 잠깐만. 이거 좀 지워도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이런 느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1부터 3까지 적분하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1부터 5까지 적분해주고 5부터 3까지 적분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놔도 상관없다. 1부터 5에서 5부터 3까지. 그렇죠? 왜? 오른쪽으로 갈 때 5까지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근데 5부터 3은 왼쪽으로 가죠. 이거 뺄셈이에요. 이거 뺄셈.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뭘로 증명한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가지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윗끝 아래끝 바꿔놓으면은 마이너스지 않냐? 그렇죠? 얘는 그러면 마저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지 F5 빼기 라지 F2 그 다음에 이대로 해도 돼요. 라지 F3 빼기 라지 F5 이 둘이 지워지니까 라지 F3에서 라지 F1을 뺀 거지 않냐?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게 현재 정적분의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윗끝이 아래끝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정적분은 그런 게 없다고요. 맘대로 바뀌어도 됩니다. 맘대로 바뀌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얘는 그냥 계속 빼고 적분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미분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개 이상의 함수에 관련된 적분이죠. 자, 얘는 함수마다 따로 적분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대신 구간이 같아야 돼요. 구간이 같아야 돼요. 부정적분하고는 좀 다르죠. 구간이 다 같아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 그 변수가 중간에 달라져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t 플러스 1분의 t 세제곱 dt 플러스 1부터 3까지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런 거 계산해달라. 구간이 똑같잖아요. 그럼 합쳐도 되죠. 근데 변수가 다르잖아.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1부터 2까지 x 적분하나 1부터 2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하나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변수가 달라지면 이건 다른 함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정적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적분 값이 상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 되게 좀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1부터 3까지 t 플러스 1분의 t 세제곱 플러스 1 약분해줘요. t 제곱 빼기 t 플러스 그쵸? 그래서 이걸로 적분해서 윗끝 아래끝을 집어넣어주는구나.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 그죠? 여기에다가 이게 아닌데 요건데 실수 그쵸? 요게 요거죠. 1, 4 그래서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 선 집어넣고 달 집어넣은 걸 빼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개수가 똑같은 거는 합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수 똑같은 건 합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이 내용이고요. 없어요, 더.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뭐죠? 얘야 뭐 당연히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것도 어깨 나오지만 요거. 자, 함수가 같은 거. 이때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적분이 되는 함수. 그래서
피적분함수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피적분함수. 자,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구간이 같은 경우. 그죠? 구간이 같은 경우는 함수끼리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다.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합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얘도 찢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같은 경우, 구간이 같은 경우 이 두 개가 꽤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금방 적응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해 봤습니다. 자, 문제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어디 갔을까? 그냥 기초 문제 하나 정도는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재작년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로 갈게요. 48번. 왜 3점이라고 돼 있지? 9번이면 4점인데. 자, 지금 여기는 성질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다짜고짜 적분해주면 돼요. 물론 성질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넘겨서 합쳐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부정적분을 구해주고 A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 구해준 다음에 0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을 걸 빼주면 돼요. 그게 정의예요. 1밖에 없어. 끝났어. 다 왔어. 왜냐면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값인데, 이게 델타 x가 바뀜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죠. 그래서 상수가 아니에요. 델타 x에 따른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아이고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습니다. 다른 거를 잠깐 풀면서 심신을 달래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일일이 그냥 다 계산해줘도 되죠. 부정적분 x세제곱 8x제곱 빼기 20x. 적분상수? 붙여도 돼요. 근데 어차피 그냥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면은 다 지워지죠. 그래서 마이 a, 얘도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 0. 그쵸? 그래서 애초에 그냥 넘겨서 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뭘로? 요걸로 넘겨서 그냥 합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대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넘긴다.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그러면 요거 좀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도 돼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에다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로. 그럼 얘 합쳐지니까 0부터 2까지예요. 그쵸? 0부터 a까지 fx dx가 빵이구나. 그래서 x세제곱 빼기 8x제곱 빼기 20x. 자, 그래서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a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a 세제곱 8a 제곱 마이너스 20a는 빵. 그래서 a로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는 빵. 따라서 a는
0, 10, 마이너스 2 중에서 나오겠네요. 양수니까 10이 되겠죠. 4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용 문제를 좀 푸는 게 나을까? 연습용 문제. 아니야, 연습용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55번 하나만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55번. 저기 참고로 저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맞지만 넓이는 아니죠. 얘는 부호 다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fx가 음수면 음수합이 나와요. 양수일 땐 양수합이 나오고요. 윗끝이 아랫끝보다 클 때만이에요. 자, 요거를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그래프를 다 그려봤는데, 그죠? 가나 조건으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음근 하나, 양근 하나지만, 둘 더해서 양수다. 그죠? 대칭축이 양수있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뭐예요? 알파부터 0까지 정적분. 그렇죠? 알파부터 0까지 정적분. X지점의 함수값에서 가로를 곱한 건데, 이게 윗끝이 아랫끝보다 크면은 dx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윗끝이 아랫끝보다 작으면 불편해. 일단 윗끝만 생각해요. 그러면 fx의 연속합이에요. 그렇죠? fx의 연속합. 그래서 얘는 지금 알파부터 0까지 음수들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음수들을 더한 거. 자, 이 부분이 지금 a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0부터 베타까지, 0부터 베타까지. 그렇죠? 양의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도 그냥 음수합이에요. 이 정적분이 b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랑 정적분은 다르죠. 자, 그리고 c는 아이고 이 통째로 다 들어가네. 뭐예요? 이거 a 플러스 b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값 자체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크고 c가 당연히 제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좀 쉬었다가 정적분의 기본 성질 쪽으로 가볼게요. 저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을